어린아이도 당했고 장애인도 당했습니다. 그날의 악몽은 아직도 이들을 따라다닙니다. 여러 차례 시도하신 거예요? 시도하는 한마디 들 때마다 그 어떤 또 상처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 큰 공포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불안을 막아주는 사후피임약. 이 약이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먹으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사후피임약. 이 약은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 때문에 의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 논쟁이 뜨거워지자 지난 15일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약사회와 여성단체는 환영했지만 산부인과 의사들과 종교단체 그리고 낙태반대연합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근데 낙태에 비해서 여성의 건강과 경제적인 비용과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는 것이 사후피임약입니다. 사후피임약은 비상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피임약으로도 불립니다. 성관계 후 늦어도 3일 안에 복용하면 호르몬 성분이 자궁 내 착상을 막아 임신을 방지해줍니다. 24시간 안에 먹으면 성공률은 95%, 72시간 내에 먹으면 50%대로 떨어집니다. 빨리 먹으면 그만큼 피임 성공률이 높아지지만 지금까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미혼인 김모 씨. 김 씨도 사후피임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한 22살 정도? 또 몸에 어떤 그런 기후가 들어있는 것도 좀 찝찝하더라고요. 아래 본 상태에서 해보니까. 남자친구는 김 씨에게 알아서 피임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의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김 씨. 사후피임약을 알고 있었지만 병원에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면은 무슨 직업 여성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단지 애인이 한 병 있을 뿐인데 그런 생각도 들어서 뭐 3일 안에 가서 먹어야 되는 약이지만 하루째 되는 날 먹었을 때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그 효과가 있는 건데도 뭐 3일 전에 뭐 겨우 병원 문 닫기 전에 간 적도 있고요. 되게 민망스러워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김 씨는 산부인과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후의 피임법으로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수술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제 심정에서. 하지만 처음에 들었던 수치스러움은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사후피임약을 몇 번이나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빈번히 복용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도 몇 번 먹을 정도로. 그래서 생리를 뭐 한 달에 한 뭐 4-5번 한 적도 있고요. 이 호르몬의 리듬이 깨졌다는 거를 이제 몸으로 느꼈어요. 심지어 사후피임약의 존재를 알게 된 남자친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네가 해. 나는 그 사용하기 싫고 콘돔을 사용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그 약을 먹으면 되지 않냐. 막 그래서 그게 싸움이 돼서 이렇게 너같이 무책임한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경찰에서 못 만나겠다. 그래서 그걸로 헤어진 적도 있어요. 여성의 권리냐 남용이냐. 두 얼굴을 가진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누구나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시민들조차 찬반이 팽팽합니다. 솔직히 산부인과 가기엔 너무 청소년들은 두렵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낙태도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럴 바엔 차라리 당당하게 그냥 처방전 없이 약국에 가서 당당하게 받고 그냥 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관계 갖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사후피임약만 먹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남용하게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애기 가지고 난 뒤에는 그래도 병원에서 처방전 있어야지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진찰 받고 나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오피임약을 찾는 걸까?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주변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그럼 하루에 몇 개나 나가요?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0개 이상씩은 나가나요? 일주일에 10개는 되죠. 난감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남자분이 왔는데 그날이 아마 주말 끼고 막 이랬을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맡겨놓더라고. 월요일날 처방약 갖고 오겠다고 그래서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진짜 처방약 들고 왔더라고. 아, 그래요? 급하긴 진짜 급했나요? 급한 거야. 너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주민등록증까지 맡길 정도니까 주민등록증 함부로 사실 맡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국에서 7, 8천 원에 살 수 있는 경구용 피임약, 즉 사전 피임약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배란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임은 물론 중요한 시험이나 휴가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을 먹어 생리 날짜를 조절하는 여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후피임약과 달리 사전피임약은 앞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3년간 사전피임약을 먹었던 최 씨도 걱정이 앞섭니다. 일일이 다 그거를 다 저의 그 사생활을 다 얘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병원에서 처방해준 그 여러 개의 그 피임약 중에 나한테 안 맞는 경우 그 분도 그 의사분도 다른 약을 또 처방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약국이랑. 그런데 굳이 가격까지 올려가면서 그 법안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재기를 했어요. 5개 정도. 오랜 기간 복용하면서 부작용은 없었을까? 피임약 자체의 부작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약 자체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생리통 완화라던가 생리주기나 이런 것들까지. 전문약으로 되면 의사진료비에 약국 조제비, 약 가격까지 포함해 환자 부담 비용이 최소 3배 이상 늘게 됩니다. 정부는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일까?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기준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검토한 것이고요. 사전증구 피임제는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하니까 이게 그런 영양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반면에 긴급 피임제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서 저희들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과학적 기준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성문화라든가 여성의 성적 자주권, 하여튼 이런 사회적 문제하고도 다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의학계는 각자 입장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피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주는 그런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 무리가 없으면 처방을 만약에 전문의로 간다면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그런 형식을 빌려서도 전문의약품은 꼭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응급 피임약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사전 피임약의 10배 내지 15배가 한꺼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한 번을 먹어도, 그러니까 물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출혈이 다 있어요. 의사들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상담과 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복용 방법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취재진이 직접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아봤습니다. 사후피임약 처방했어요? 네. 한 20시간 정도 됐어요. 20시간? 원래 72시간까지 복용 가능한 약이거든요. 하고 약간 출혈이 있다든지 머리 아프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생리가 좀 빨리 나거나 늦게 날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처방을 받아봤습니다. 처음이시죠? 예. 본인 거라도 다 체크해주세요. 제 이름을 써요? 아니면 본인 거 쓰세요. 제 이름이요? 본인이 아니어도 사후피임약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부작용을 간단하게 언급할 뿐입니다. 뭐라고요? 약 먹으면요? 그럼 같이 주시고.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돼도? 토하지 말라면 돼. 토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약 자체. 혹시 토하거나 그러면은 다시 병원에 와야 되고 이러진 않아요? 혹시 뭐 잘못될 그런 건 없나요? 만약 토하게 되면 전화를 저한테 주세요. 약까지 다 이렇게 박수 좀 주세요.
몇 가지 질문에는 형식적인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주나요? 5,000원. 하지만 병원을 방문하는 것조차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30대의 정모 씨. 그녀는 26살 때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아닌지 그런 걸 전혀 그런 게 없이 자기 욕구만 충족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당하고 나서 날짜를 보니까 마침 그 날짜인 거예요. 힘들게 얻은 직장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가해자는 회사 사장. 신입사원인 정 씨를 챙겨주는 척하던 사장은 얼마 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질까 두렵고 무서워 저항 한번 못 해봤다는 정 씨. 이후로도 사장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지만 겁에 질린 정 씨는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 정 씨는 한여름에도 긴팔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글 같은 거를 보면은 성폭행 피해자는 항상 옷을 뭐 야하게 입고 다닌다. 제가 먼저 꼬리를 쳤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방어하려고 일부러 좀 옷도 수수하게 입고 다니고 안 꾸미고 다니고 항상 긴팔에 그렇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정 씨는 자신 같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사후피임약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전피임약은 20대부터 40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반면 사후피임약은 10대와 20대 초반이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후피임약이 풀리면 청소년들이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런 현실 때문입니다. 10대들은 이 약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네, 그런 약이 있어요. 있다는 건 알고 네, 있어요? 알고 있죠. 만약에 까먹고 그 전에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먹어야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 수는 있는데 병원을 들렸다가 약을 가야 되는 거죠. 병원 가기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후피임약에 대해 알고 있다는 청소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취재진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센터를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들 중에는 성적 요구가 강한 사람 많아요. 10대들 스스로는 사후피임약 남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들어본 적은 있다. 우선 절반 정도는 이 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대들은 이 약이 일반 약으로 바뀌는 방안에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자기가 뭐 알아서 판단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의사 가서 창피해서 못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대들은 그렇게 어떻게 사후에 그렇게 처리를 잘 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약을 복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병원에도 잘 못 가잖아요. 그나마 그런 거라도 몸에 안 좋더라도 그렇게 예방을 해야 그나마 조금은 더 임신 같은 거나 그렇게 범죄 막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게. 수년간 10대 성교육을 해온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후피임약을 단순히 전문 의약품화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되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포커스보다는 현재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연애를 하고 어떤 성적 행위까지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이제 존재로 바라보면서 이제 10대들에게 피임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병원이든 약국이든 산부인과든 약국이든 총 10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용이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어떤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체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성의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합니다.
10대와 미혼모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23살의 장 씨는 아이 둘을 가진 미혼모입니다. 둘째 아이도 클리닉에서 치료를 했었는데 얘도 좀 커버렸더라고요. 제가 늦게 알아갖고. 그래서 방법도 없고 해서 입양은 차라리 보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키우고 있어요. 차마 아이를 지울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아이 아빠와 시댁은 연이 끊겼고 친정집도 나와야 했습니다. 어떻게 여성이 피해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남성보다는. 그게 있으면 사고도 더 많이 칠 것 같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무래도 애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더 막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 같은 미혼모도 줄어들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사람들한테도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장 씨에게는 아이가 성장할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23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삶의 무게. 과연 누가 그들을 꺼내줄 수 있을까요? 정부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종합해 7월 말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매 방법에 대한 논란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과 복용 지도로 약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사기획맥 박영입니다.